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야생 풀이지만 애써 재배하는 텃밭 작물보다도 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지만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 그리고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텃밭에 발생할 수 있는 풀 중에서 가장 최악의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환상덩굴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풀인지 생태 교란종으로 선정돼서 관리받는 풀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풀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독성이 없고 이렇게 4월달 이른 봄부터 어린 새순을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 잎이나 줄기, 뿌리까지도 모두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율초라고 해서 약명도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생채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말려서 차처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부담 없이 이 환상덩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4월달에 환상덩굴 새순을 뽑아가지고 나물로 무쳐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상덩굴 새순이 50대 이상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 먹지 않게 되면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지 그 부분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덩굴 새순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나물로 만드는 과정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맛이 나는지 그 부분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올해는 환상덩굴로 작물 피해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 지키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목소리 톤이 예전 같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상덩굴 새순 언제부터 수확해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수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싹이 나오는 시점이 따로 있는데요.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3월 하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통 새순을 뽑아서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3월 하순부터 4월 초가 환상덩굴 새순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시기니까요. 이때 맞춰서 밭 주변으로 지금처럼 보이는 새싹이 보인다면 뽑아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와 같은 환상덩굴 새순 이 시기에 뽑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태 교란종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풀이거든요. 이 시기에 뽑지 않게 되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폭풍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고요.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죽이는 것도 정말 어려운 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시기에 조금은 만만할 수 있는 어린 새순을 모조리 뽑아가지고 드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면 그 자리 주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 환상덩굴 새순이 자라고 있을 거거든요. 뽑아보게 되면 의외로 줄기가 길고 뿌리도 길게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단단한 흙에서 자라고 있다면 뽑는 과정에서 줄기가 부러질 수 있지만 조금 촉촉한 텃밭이라면 뿌리까지 완전히 뽑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텃밭에도 워낙 많은 환상덩굴 새순이 있다 보니까 한 차례에 걸쳐서 다 뽑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새순을 뽑아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환상덩굴의 어린 잎도 수확해 먹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환상덩굴 새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텃밭에 직접 재배하는 작물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환상덩굴 새순 효능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5위부터 1위까지 선정을 해보았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위로 소화기능 개선과 변비 해소에 이만한 것이 없는데요. 환상덩굴 새순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불량과 변비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나 환상덩굴 새순의 탄닌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해서 50대 이후 약해지기 쉬운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4위로 황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인데요. 환상덩굴 새순에는 강력한 황산화 성분인 폴라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3위로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인데요. 환상덩굴 새순의 퀘르세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 및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2위 효능으로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 효과인데요. 환상덩굴 새순의 루테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염과 비염, 피부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상동굴 새순의 사포닌 성분은 면역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종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이만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50대 이후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환상동굴 새순을 추천드리고요. 1위 효능으로 혈압 강화와 혈관 건강 개선인데요. 환상동굴 새순에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쿠마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플라보로이드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이만한 식물이 없으니까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환상동굴의 어린 새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좋은 환상동굴 새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환상동굴 새순을 수확해가지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었거든요. 뿌리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새순인데도 불구하고 식감이 약간 질긴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뿌리를 절단하고 상부 싹만 먹는 편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비빔밥을 드셔도 정말 좋고요. 저처럼 살짝 데쳐서 먹을 경우에는 양념을 고추장이나 된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참기름과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게 되면 환상동굴 새순 본연의 맛을 느끼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이 환상동굴 새순을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새순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씹는 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감적으로 봤을 때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고요. 처음 드셔볼 경우에는 아무 맛도 없어 또는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이렇게 소금과 참기름만으로 나물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상동굴 새순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약간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소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 번 씹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다른 봄나물과는 달리 확 다가오는 맛은 아니지만 쓰지 않고 건강한 담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달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환상동굴 새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요. 이 시기에 뽑아서 먹지 않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풀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텃밭 주변 확인하신 다음에 더 늦어지기 전에 이 환상동굴의 어린 새순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